민호는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복도를 오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 홀로 떨어져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배어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호 킴? 음악 교사 리처드슨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늦었군.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들어갔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또 아시아애야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아이가 킥킥 웃었다. 민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학생이 왔으니 간단한 소개를 해보자. 리처드슨 선생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음악에 대한 경험이나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다면 말해봐.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국에서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배웠고 할머니 앞에서 연주하며 위로를 받았던 일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서툰 영어로 그 깊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I play violin little bit.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문법도 어색했다. 몇몇 학생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little bit? 한 남학생이 민호의 발음을 흉내내며 말했다. 리처드슨 선생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간단한 연주를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냉소와 불신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다. 교실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고 민호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만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민호는 누구보다 먼저 교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민호야,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언젠가 사람들도 알아줄 거야. 집에 돌아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통을 보며 민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고이 접혀있던 악보를 펼쳤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활을 들어 올렸다. 민호는 작은 방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케이스 안쪽 뚜껑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민호에게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그 글자들은 시간이 지나 약간 바래었지만 민호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악보들은 오래된 만큼 모서리가 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종이 위에는 연필로 그어진 표시들과 메모들이 빼곡했다. 여기서 좀 더 부드럽게 감정을 담아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부분. 민호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아버지와 함께 연습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민호야, 오늘도 연습하니? 할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네, 할머니. 아빠가 좋아하시던 곡이에요. 민호가 악보를 들어보이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이고, 우리 민호 아빠도 그 곡을 참 좋아했지. 너를 무릎에 앉히고 바이올린으로 들려주곤 했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때 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바이올린 줄을 만지려고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민호는 화를 현에 올리고 첫음을 냈다. 처음엔 떨렸지만 곧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집중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뇌며 연주를 이어갔다.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리처드슨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도 학급 친구들의 비웃음도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다. 바이올린 선율이 작은 방을 가득 채우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노야, 연주가 끝나자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너는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아빠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바이올린으로 마음을 달랬지.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 언젠가 민호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놀려요. 선생님도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고. 괜찮단다. 민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좋은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야. 지금은 그들이 내 진짜 모습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내 아빠가 그랬듯이 말이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의 악보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다. 내일도 연습하고 모레도 연습해서 아버지가 남겨준 음악을 완성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일주일이 흘렀다. 민호는 매일 밤 아버지의 악보와 함께 연습했지만 학교에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리처드슨 선생님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몇몇 학생들은 민호가 지나갈 때마다 바이올린 보이라며 비웃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리처드슨 선생님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바이올린을 조금 할 수 있다고 했던 킴 군, 오늘 우리에게 연주를 들려주는 게 어떨까? 교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렸다. 학생들의 눈에는 기대감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할머니가 말했던 그 순간인 것 같았다. 어떤 곡을 연주할 건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이미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바크, 파트리타 넘버 2 샤콘느.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몇몇 학생들이 킥킥 웃었다. 차콘? 그게 뭐야? 어려운 척하네. 리처드슨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차콘은 바이올린 독주곡 중에서도 극도로 어려운 곡이었다. 전문 연주자들도 꺼리는 곡을 겨우 고등학생이, 그것도 영어도 서툰 전학생이 연주하겠다니. 정말로? 그 곡 말인가? 선생님의 목소리에 의외의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케이스에서 나온 바이올린은 낡고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민호의 손에 들리는 순간 묘한 기품을 발산했다. 첫 음이 흘러나오자 교실의 공기가 변했다. 민호의 연주는 단순히 정확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각 음표마다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고 복잡한 기교들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버지와 함께 연습했던 무수한 시간들, 할머니의 격려,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음악으로 승화되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비웃음을 준비했던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고 리처드슨 선생님의 얼굴에서는 냉소가 사라졌다. 10분이 넘는 긴 곡 동안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교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바이올린을 내리고 조용히 화를 정리했다. 이건 불가능해.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녹음된 거 아니야? 다른 학생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아시아 애가 바흐를 이렇게? 누군가 속삭였다. 리처드슨 선생님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20년 넘게 음악을 가르쳤지만 이런 연주는 처음이었다. 특히 고등학생에게서 이런 깊이와 성숙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저건 분명 속임수야. 제이크라는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시아 애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민호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속임수 아니야. 오직 연습뿐이야. 매일 밤 아버지와 함께. 그의 영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말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교실을 나서는 민호의 뒤에서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심과 부러움,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다. 민호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그냥 아시아 전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다음 날 점심시간, 민호는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어제의 연주 이후 학급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에 앉았다. 안녕, 민호. 나는 에밀리아. 음악 동아리 회장이고. 갈색 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은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어제 연주 정말 대단했어.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았다. 땡큐. 민호가 수줍게 대답하자 에밀리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마크, 첼로 담당이야. 키가 큰 남학생이 말했다. 어제 내 연주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 정말로. 나는 사라. 피아노 쳐요. 빨간 머리 소녀가 활기차게 말했다. 혹시 우리 동아리에 관심 있어요? 다음 달에 지역 음악 경연 대회가 있거든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아직 이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에밀리의 진솔한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I want to try 한번 해볼게.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처음으로 음악실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앉아 있었다. 에밀리가 민호를 소개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어제 바흐 연주한 그 학생이구나. 정말 대단했다던데. 학생들의 반응은 교실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서는 순수한 음악에 대한 열정만이 느껴졌다. 자, 그럼 우리 경연대회 곡을 함께 연습해 볼까? 에밀리가 악보를 나누어 주며 말했다. 이번에는 앙상블 곡이야.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을 편곡한 거예요. 민호는 바이올린 파트 악보를 받아들고 눈을 반짝였다. 비발디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작곡가였다. 악보를 보는 순간 아버지와 함께 연주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연습이 시작되자 민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경험을 했다. 마크의 첼로가 깊고 따뜻한 저음을 깔아주고 사라의 피아노가 경쾌한 선율을 이끌어가며 다른 현악기들이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민호의 바이올린은 그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듯 연주되었다. 와! 첫 번째 악장이 끝나자 사라가 박수를 쳤다. 민호, 너 정말 천재 아니야? 처음 보는 곡인데 벌써 이렇게?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우리 아버지는 비발디를 정말 좋아하셨어. 같이 연습하곤 했어. 내 아버지도 음악가였어? 에밀리가 관심 있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선생님이셨어.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셔. 동아리실이 조용해졌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안해 힘들었겠다. 하지만 음악은 남아있어. 민호가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음악 속에 계속 살아있어.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동아리 연습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가 있었기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연습 중간중간 에밀리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마크가 미국 문화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민호야, 너 덕분에 우리 앙상블이 완전히 달라졌어. 경연 대회를 한 주 앞둔 어느 날 에밀리가 말했다. 내가 연주하면 음악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민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난 기쁨을 느꼈다. 이들과 함께라면 아버지의 음악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경연대회 당일 지역 문화센터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민호는 무대 뒤에서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조율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에밀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했다. 긴장하지 마, 민호. 우리가 함께야.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마크도 첼로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다. 무대에 오른 순간 민호는 객석 한편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금부터 링컨 고등학교 음악 동아리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민호는 모든 걱정을 잊었다. 비발디의 봄이 시작되자 객석은 조용해졌고
민호의 바이올린이 생명력 넘치는 선율로 봄의 전령이 되어 무대를 가득 채웠다. 마크의 첼로가 대지의 깊은 울림을 표현했고 사라의 피아노가 새싹이 돋아나는 경쾌함을 그려냈다. 하지만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민호의 독주 부분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연습했던 추억, 할머니의 격려,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의 우정을 모든 음표에 담아냈다. 그의 연주는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성장과 희망을 노래하는 서사시였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리처드슨 선생님도 무대 뒤에서 놀란 표정으로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민호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깊게 인사했다. 1등상은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이 발표했다. 링컨 고등학교 김민호를 중심으로 한 앙상블팀입니다. 무대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민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잘했다, 민호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시상식 후 민호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어드 음대 입학사정관 제임스 윌슨입니다. 오늘 연주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줄리어드는 아버지가 늘 꿈꿔왔던 음악의 성지였다. 정말요? 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의 연주에는 단순한 기교 이상의 것이 있어요. 진정한 음악가의 영혼이 느껴집니다. 윌슨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아 트로피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내 아빠가 이걸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아빠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다음 주 월요일 민호가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제이크까지도 어색하게나마 축하 인사를 했다. 리처드슨 선생님은 수업 시작 전 민호를 불렀다. 민호, 지난번 내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내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교사로서 큰 실수였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리처드슨 선생님.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니까요. 그의 서툰 영어였지만 그 말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제 민호는 더 이상 낯선 아시아 전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로 음악을 연주하는 진정한 음악가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 세상과 소통하는 소년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바이올린은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한 날개가 되었다.